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뇌과학의 초대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챕터는 이제 뇌과학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 인간과 또 생명의 역사, 기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에 올려놨던 생명과 인간의 기원과 역사 그 부분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들,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뇌의 신경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어떤 뭐 뉴런이랄지 시냅스 또 신경전달물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학습 부분에서 다시 제가 좀 다루려고 그러긴 하는데요. 우리 이제 뇌과학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의 과거예요. 과거에 나가 낯설은 이 현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나의 기억은 당연히 이제 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 속에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가져온 그런 본능적인 부분들도 있고 내가 집수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놈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장기 기억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수없이 많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은 장기 기억들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어떤 취향, 나의 자아감, 나의 어떤 모든 것 특성들은 나의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또 단기 기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뇌의 구조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 특히 이제 동물들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의 어떤 가장 안쪽에 소뇌하고 뇌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 특히 이제 뇌간에 해당되는 뇌간이나 연수 이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손에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들이 되면 요 변연계 부분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중뇌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시상은 여기 부분이고요. 시상 하부는 요 아래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거를 이제 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편도체에서 주로 이제 어떤 공포나 이런 정서적인 것, 또 해마에서 경험, 기억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장기 기억은 뇌 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해마에서 그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파충류들이면 누구나 다, 파충류 아니라 포유류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뇌의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기능이 마비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치매에 걸리는 것은 단지 기억만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 정서, 어떤 그런 것들, 정서적인 것들까지 같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류가 되면 뭐 후기 포유류라도 그럽니다만 영장류가 되면 이 뇌내 심피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랄지 각종 감각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런 작용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전두엽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갓난 아기와 같이 어떤 절제력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이 뇌가 정상적으로 다 항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명적인 이제 문제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의 어떤 기원과 계통 발생, 그것에 따라서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도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각각 동물들이 뭐 물고기부터 파충류, 조류, 뭐 이런 애들, 포유류들, 쥐도 포유류죠. 새끼를 낳죠. 고양이, 뭐 원숭이, 침팬지, 인간에 이르기까지 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몸무게 대비 뇌의 무게가 크다 이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제 인간보다 더 큰 게 뭐 코끼리나 뭐 푸른 고래랄지 이런 뭐 다른 이제 동물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 전두엽, 뇌가 차지하는 영역 중에서 이 전두엽이 차지하는 부분, 요 부분이 제일 크다는 거, 요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두엽의 상대적인 크기가 인간은 30~40% 정도로 매우 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과 네안데르탈인은 유전자가 99.7%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인간과 네안데르탈인은 종이 같습니다. 같은 호모사피엔스고 서브스피시스로서 아종 또는 변종으로서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사피엔스가 있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침팬지와도 유전자 염기설이 98.8%가 같으니까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0.1%만 달라도 무지막지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1%, 0.1%의 차이만으로도 얼마든지 현격한 차이를 이제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차이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명 활동들, 행동 패턴들, 의식, 감정, 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니크한 특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심리학 책 해가지고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음이론은 이제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영장류 이상이면 가지고 있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 뉴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거울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나구나 라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영장류들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능들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정해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그 어린이들 프로에 보면은 막 어떤 꼬마가 있는데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다가 자기가 예쁜 공을 빨간 공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악당이 나타나 가지고 이 바구니에 있는 공을 이 상자에다 옮겨 담아 버렸어요. 이 아이가 없는 동안에. 그러면 이 아이가 와서 어디에서 공을 찾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바구니에서 찾은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만약에 만 4살 이하의 어린아이들한테 진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 상자에서 공을 찾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어린아이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넣었던 곳에서 당연히 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4살 이상이 지나면 마음 이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 나쁜 애가 와서 상자에다 넣긴 했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넣었던 바구니에서 공을 찾으려고 하겠구나라고 그 상대방의 어린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고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이제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강조하는 뭐 인성이다, 뭐 무슨 뭐 정직이다, 뭐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성의 하위 개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사회성이 고도로 발달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나 또 특히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기꾼을 안 만나는 거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기꾼을 색출해내는 그런 고도의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지금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건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심술을 인간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사람은 생존에 매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이제 내측 전전두피질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전전두엽의 이 부분들이 결국은 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앞이마 겉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이제 이 밑에 그림은 이제 이게 원숭이들이 침팬지네요. 침팬지 또는 원숭이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먹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침팬지들이 이거는 이제 지금 막대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구멍 속에 있는 거미들을 지금 파내고 있거든요. 거미가 달라들게 해서 이렇게 파먹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감히 인간들이 감히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아시죠? 침팬지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아프리카에 가서요. 하여튼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걸 리포트를 했다고 그래요. 감히 동물이 사람과 같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단지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그냥 어떤 단순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인간은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랬는데, 그거는 왜 저러지? 그래서 그렇게 인과 추론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법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능력을 비로소 이제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는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뇌 속에는 혈액도 있고 뭐 골수도 있고 뭐 뼈도 골도 있고 여러 조직으로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뉴런이 한 100억 개 정도 뭐 여러 가지 뭐 숫자 계산법에 따라서 뭐 달라집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10개 이상의, 대개는 한 10개 내외의 시냅스들하고 다른 이제 신경세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신경세포들의 연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 자체가 아니라 신경세포 하나가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통해서 어떤 뭐 아이디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냅스라고 하죠. 신경 접점을요. 그래서 시냅스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런보다도 더 많은 10배 정도 많은 성상교세포, 성상세포라고도 교세포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들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필수적인 기능들을 이제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뭐 1.45kg 정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남자가 무게가 조금 한 15kg, 15% 정도, 뭐 한 20%까지도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몸무게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를 20% 쓰고 산소는 20% 이상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실은 이제 뇌는 완전히 폭군과도 같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서 써야 될 혈액과 산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빨아서 당겨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집중을 하거나 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인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뇌 세포들은 이게 이제 회색질인데요. 회색질 부분에 주로 이제 뉴런들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디에이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최대 넓은 면적을 띄기 위해, 표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호두처럼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이제 뇌 모형인데요. 이렇게 뭐 실핏줄들, 뭐 혈액들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뇌의 단면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뇌의 심피질 부분, 바깥 부분을 이제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뇌의 이제 척수액들이 이제 뇌에 이제 액체들이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배를 띄우는 것처럼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딱 멈춰버린다 할지 그러면 사실은 뇌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또 미식 축구 선수들 중년 이후에 대부분 다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뇌세포가 하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지금은 이제 거의 의학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량은 이제 좌뇌 방구, 좌방구하고 우뇌 방구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뇌량이 여성들이 더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좌뇌와 우뇌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이런 능력하고 이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하고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과체 부분은 옛날에 이제 데카르트가 역의 영혼이 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면, 또 건강, 기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상, 또 시상의 아랫부분, 하부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뇌간 부분, 또 여기 뭐 중뇌, 연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다음에 척수로 연결돼서 온몸에 이제 신경 다발들이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손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각종 혈액들, 신경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하나의 어떤 기계처럼, 매우 정교한 기계처럼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대사작용까지 합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그 속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들은 다시 원자, 사실 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물체가 꽉 차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대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백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백질이 이제 심피질의 거의 90% 정도가 이제 이 해백질들이 심피질에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앞부분이라고 그래서 전두엽, 요즘은 이제 앞이마 겉질이라고 그럽니다. 이마엽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축두엽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관자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귀 옆에 있으니까 청각을 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두정엽이 있고, 맨 뒤에 뒷꼭지에는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이제 후두엽이 있고, 밑에 이제 손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고, 세부적으로도 또 상세하게 그런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엽, 전두엽은 최고 의상일정 기구고 뭐 한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런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정엽, 마루엽, 여기서는 이제 운동이나 감각 부분, 여기에 이제 운동 비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감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운동을 관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감각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축두엽은 이제 이게 브로카 영역이 여기 있고 이제 베레니카 영역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브로카 영역은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베레니카 영역에서는 말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베레니카 영역이 만약에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하는 것은 유창하게 엄청 잘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게 망가지게 되면 크나큰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멀쩡하게 하루하루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진짜 기적적으로 진짜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뒷곡지에서는 이제 시각신경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오는 그 신경들이 교차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관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에는 절차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뇌에서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뭐 연수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씩 틈틈이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비계 덩어리. 왜냐하면 이제 뇌는 지방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뇌도 이제 당연히 퇴가 되죠. 그래서 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중년 노년에는 우리가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을 뭐 생선기름 이런 것들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뇌를 구성하는 이제 양질의 지방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뇌의 각 영역들이 크게 나눠져 있고 또 세부적으로도 다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또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은 이제 뭐 펜필드의 이제 호문클루스인데 호문클루스는 이제 뭐 그리스 로마 뭐 신화에 나오는 뭐 괴물이라고 그래요. 펜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뇌에 이 두개골을 열고 그 속에다가 넘버링을 해요. 막 수없이 많은 넘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극을 꽂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눌러봐요. 그러면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픈지 그런 걸 통해서 각 부위마다 어느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손이나 발, 뭐 지압이나 수지침 이런 걸 통해서 뭐 이거 한방의학에서 뭐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신체의 모든 부위에 해당되는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이제 영역들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밝혀져 있고요, 상세하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인간 형태 그려보면 우리의 뇌에 엄청나게 많은 넓은 부분이 손을 담당하는 이제 이런 손의 감각, 운동,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은 손을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정교한 또 감각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또 입을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입과 관련된 영역들이 무지막지하게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귀랄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세포들이 많이 이제 뉴런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싹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런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뉴런은 이제 세포체, 일반 세포와 같아요. 일반 동물 세포들하고 기본적으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질 막이 있겠죠. 세포 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뉴런의 특이한 점은 이제 수상돌기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수상돌기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뉴런으로부터 또는 이제 다른 신경세포로 뭐 어떤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여기서 받아들여서 이 뉴런 안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뭐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어떤 뉴런으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할 때는 미에린 수초, 이걸 우리 요즘 말로는 이제 마리집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전기선처럼 우리 전기선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방전이 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속하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신경전달 물질을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정교하게 맞닿아 있다. 20나노미터. 나노미터는 우리 눈에 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 뉴런에서부터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신경세포들이 발달되는 이제 과정들인데요. 가장 간단한 이제 이런 신경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기능이 과연 뭘까? 우리는 이제 뇌 그러면 생각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뇌의 본래 기능은 운동을 하는 것이죠.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로부터는 감각을 처리해서 행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하는 그런 예측을 해서 운동신경에다가 운동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렁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충 때는 헤엄을 쳐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체가 되면 고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성체가 된 다음에 고착 생활을 하면서 뇌가 없어져 버립니다. 뇌에 있는 영양분들, 에너지들을 다 분해해서 다른 생존의 에너지로 이제 써버립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운동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뇌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신경전달 물질의 속도는 이제 1세커당 1초당 100m를 가는 거니까 순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이제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런이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원리는 기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전이가 마이너스 70mV의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음전환을 띠고 있어요. 디폴트 상태가 마이너스입니다. 제로가 아니라요. 그 상태에서 자극이 오면 이제 마이너스 한 55mV,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mV 정도까지, 55mV까지 올라오면 그게 이제 역치가 되는 거죠. 역치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어떤 자극을 받은 걸로 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극을 받았다고 치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극이 세게 오면 그게 이제 30-40mV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90mV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70mV로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거입점이 도달했을 때만 발화된다는 거. 그래서 자극은 매우 단순한 OX처럼 이제 0과 1의 어떤 컴퓨터 그런 시스템처럼 디지털 신호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강렬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속도가 빠른 거죠. 전달이 여러 차례 이제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뇌신경 세포들의 자극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퀄레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의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뭐 무전을 칠 때 뚜뚜 뚜뚜뚜 뚜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신호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텍스트나 어떤 그런 콘텐츠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퀄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실이 가공돼서 나온 그 해석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잘못 이해가 되거나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이제 오류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제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객관적일 수 없고 항상 100%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객관적인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물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어떤 또는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기록, 어떤 원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화를 우리가 시도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주관적인 느낌이고 주관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어떤 주입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쇠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도덕관념, 어떤 종교적인 거, 어떤 사상,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가치 있다고 이렇게 주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신체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테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라고 해서 근육과 골격들, 그 다음에 신경계, 또 각종 혈관계, 또 뭐 호흡기, 각종 이런 모든 신체의 장기들이 뇌와 이제 밀접하게 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정상적인 균형을 이제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경계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또 의학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매우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뇌가 공부를 하고 또 생명과학을 하고 또 야생 생명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또 식물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냥 직간접적으로 들은 것에 이제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 이해의 폭과 이제 그런 깊이가 점점 더 이렇게 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별로 필요치 않을 수 있는데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은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경계는 이제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경 뭐 잘 아시죠? 뭐 생물 시간이나 뭐 생명과학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극을 주는 이런 것들 동공이 이제 이완되고 뭐 심박수가 증가되고 뭐 대신에 이제 이러면은 이제 위 활동이 감소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소화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일수록 부교감신경 릴렉스를 하는 긴장을 해소하고 많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모든 이제 병의 출발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 몸에 쌓이는 이제 독성 물질도 그렇고요. 희귀여단 물질들은 뭐 모노아민, 뭐 코아타리아민, 네 개의 아민이죠. 그 다음에 아미노엑시드, 아미노산, 뉴로펩타이드, 단백질이죠. 신경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이제 호르몬들, 주로 이제 호르몬도 있고, 뭐, 또 호르몬이 아니라 그냥 뭐 아미노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다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미 계통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도파민들을 다 들어보셨을 까요 이게 이제 파킨슨병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도파민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끌리는,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 쾌감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네프린도 이것도 이제 이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건데요. 그런 마약 물질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라민 계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세로토닌이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불안이 없고 행복감을 느끼고 걱정이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그다음 멜라토닌도 최근에 와서 이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넘어갑시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도파민 분비 경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들의 분비 경로입니다. 세로토닌이 좀 더 이제 뇌의 넓은 면적에 이제 넓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도파민은 이제 보상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쾌감을 찾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 본능적인 욕구,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VTA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도파민이 많이 이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컨버스라고 해가지고 중격 식자액인데 이 부분. 또 한 곳은 이제 솔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R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 부분에서 주로 이제 관장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서로 이제 상호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전두엽에 비해서 이걸 제어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뭐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는 이제 인위적인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이 균형이 맞춰주는 이제 그런 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호르몬들이 나올 때 그때 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펩타이드, 이게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구성 요소죠. 펩타이드 결합, 뭐 엔돌핀이나 엔케팔린도 이제 엔돌핀처럼 마약 성분입니다. 엔돌핀은 이제 그 도파민이죠. 체내에 있는 도파민이라고 해서 엔돌핀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기쁨을 느끼거나 막 박수를 세게 치거나 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그런 이제 호르몬 마약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성적인 친밀감이나 또 막 이런 것들 모성애, 남성들도 아빠들도 아기를 막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때는 옥시토신, 특히 이제 그보다도 바소프레신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라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니까 그런 행동들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전후관계를 따져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식년단 물질들의 이제 분자식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가스형, 우리가 일산화탄소도 이제,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아마 보신 적이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마약처럼요. 잘못하면 질소 뭐 이렇게 그 중독 일으켜서 사망을 할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이완이나 각성 효과가 있는 암페타민, 코카인, 카페인, 커피들의 니코틴, 뭐 술, 마약, 신경안전제, 마리아나, 휘발성 용매, 각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슬라이드까지만 하죠. 이게 이제 뇌의 기본 원리가 기본적으로 모듈선을 가지고 있다. 서로 여러 다른 기능들이 서로 이제 하나의 세트로 패키지화 되어 있다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 하위 계층, 상위 계층,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매우 세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뇌 기능이 진화를 말씀드렸고 또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통합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식과 그다음에 이제 전두엽에서 하는 통합 기능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지형성은 이제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별로 어떤 기능들이 서로 또 상호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그 부위의 뇌 세포가 발달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꼬맹이가 자라날 때 눈이 이제 한참 발달이 신경이 발달될 그 즈음에 만약 염증이 나가지고 거기다 안대를 붙여놔 버린다. 그러면 그 눈이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관찰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시신경들이 발달이 안 되고 이제 그 부분의 뉴런들이 다른 뉴런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다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발달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40분이 되어버렸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